자, 우리 페인트보드를 위한 새로운 뷰 클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닛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페인트라고 하는 거 만들었고요. 이 페인트라고 하는 객체점 set 컬러라고 해서 일단 자, 검은색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여기다가 우리 선을 그러니까 터치를 했을 때마다 이렇게 선이 따라서 그어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를 제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좌표 값을 사용을 할 건데요. 그거를 int 타입으로 해서 자, last x 이전 좌표값, 그 다음에 last y 이전 자, x하고 y 좌표 값을 담아둘 int 타입의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last x equal -1, last y 마찬가지로 -1 이렇게 먼저 초기화를 해 놓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터치할 때마다 그리려면 자, 우리가 터치한 이전 위치와 지금 현재 위치까지 선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이전 좌표 값을 담아두기 위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한 다음에요, override method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onSize changed라고 하는 거를 이 메소드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 onSize changed는 이 뷰의 사이즈가 정해졌을 때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그때 우리가 메모리에 비트맵 객체를 하나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야 그 비트맵 객체에다가 미리 드로잉을 하고 나중에 온드로에서 한번 뿌려준다고 했죠. 자, 그러면 비트맵 객체를 만들어 봅니다.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자, 비트맵이라고 해봅니다. 자, 비트맵 점, 자, create 비트맵, 그 다음에 W 크기, H 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비트맵 점, config 점, 자, argb 8888.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캔버스. 캔버스는 우리 저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m 캔버스라고 하는 거는 new 캔버스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뭐죠?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m 비트맵이 되면 되겠네요. 그죠? 비트맵 객체를 따로 만들지 않고 m 비트맵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점 m 캔버스죠. m 캔버스 점 set 비트맵이라고 하고 m 비트맵 객체를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요. 이 메모리에 만들어진 비트맵 객체를 일단 하얀색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자, 캔버스 점 자, draw 컬러라고 해서 자, 컬러 점 화이트라고 하면 전체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게 됩니다. m 캔버스가 되겠죠. 자, m 캔버스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뷰의 크기와 동일한 크기의 비트맵 객체가 만들어지고 자, 전체가 하얀색으로 먼저 칠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generate라고 하고요, override method라고 한 다음에 o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onDraw method와 onDraw method 있어요. onDraw method 여기 있죠. 그 다음에 onTouch event를 제정하도록 합니다. 자, 두 개를 선택하고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onDraw를 위쪽으로 올릴까요? 자,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놓도록 합니다. onDraw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 자,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if라고 해서 m 비트맵이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자, 여기에 캔버스라고 하는 게 실제 뷰의 화면에 그리기 위한 거죠. 여기다가 draw 비트맵 이렇게 한 다음에 m 비트맵 콤마가 되겠죠. 0,0 위치에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온터치 이벤트라고 해서 사용자가 자, 손가락으로 터치했을 때 처리를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저 여기 안에 한 줄은 없애주고요. 자, 우리 이제 터치했을 때 상태를 액션으로 구분하죠. int 액션이라고 해서 자, 이벤트 모션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점 get action 이렇게 액션 정보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터치했을 때 좌표값 같은 경우에 자, x하고 y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int로 한번 변환해 봅니다. event.get x 자, int y라고 하는 거는 event.get y가 되겠네요. 원래는 이제 float인데 int로 일단 변환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스위치 케이스로 해서 액션 정보를 한번 구분을 해 볼게요. 그래서 케이스라고 하고 자, motion event. 자, 액션 업이라고 하면 자, 손가락을 뗐을 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업이면 자, last x 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1로 다시 돌려주고요. last y도 -1로 돌려줍니다. 자, 그리고 break 이렇게 해보고요.
자, 케이스라고 해서 모션 이벤트 점 자, 액션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다운이 필요하겠죠, 그죠? 다운 손가락을 눌렀을 때의 얘기가 됩니다. 손가락을 눌렀을 때는 만약에 지금 이전 좌표가 있는 경우라면 자, 그거를 연결을 해줍니다. if라고 해서 last x 그 다음에 last y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둘 다 비교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나만 비교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x하고 y 값이 이전하고 같지 않다면 자, 이렇게 추가로 더 비교를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y라고 하는 게 rest y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 y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소문자로 해놨네요. y가 대문자로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나가 아니라 이면 이거나로 하면 되겠군요. 네. 자, 이게 자, 이렇게 한 가지 중에라도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자, 메모리에다가 그때 처리를 해줍니다. m canvas 점 자, 해놓고 draw line이라고 하는 거죠. 자, draw line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터치했던 점과 지금 현재의 점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last x 그 다음에 last y 그 다음에 x하고 y까지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요런 코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터치한 위치에다가 선을 그려주는 거고요. 자, last x에다가는 지금 현재 x 값 넣어주고요. last y에다가는 지금 현재 y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브레이크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손가락이 움직였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라고 하고요. 모션 이벤트 점 자, 액션 무브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last x라고 하는 게 자,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자, m canvas 점 자, draw line이라고 하고요. last x, last y, 그 다음에 x, y, 그 다음에 paint 객체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last x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x, last y라고 하는 거 y로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계속 이 온터치 이벤트가 계속 반복해서 호출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선을 연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각각의 케이스별로 해줬고요. 이렇게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호출될 때마다 우리 메모리에다가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실제 메모리에 막 그려지던 게 어떻게 돼요? 손 터치할 때마다 메모리에 그려지던 게 화면에 보여야 되겠죠. 화면에 보여주게 하는 방법이 invalidat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그려진 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면 다시 그려주게 돼요. 내가 내부적으로 다시 그려준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꼭 invalidate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는 게 화면 전체가 그려지는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화면의 일정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그 부분만 다시 그리게 됩니다. 자, return true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새로운 뷰를 만든 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화면에 추가를 해봅니다. 이번에도 XML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디자인 탭으로 가서 텍스트 뷰는 삭제해 주고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자, 컨버트 뷰라고 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버티컬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버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자, 매치 페런트로 해서 화면을 꽉 채우도록 하고요. 텍스트 탭으로 가서 버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자, 클래스를 가리키도록 합니다. 자, 페인트 보드가 되겠네요. 엔터 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텍스트는 의미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고요. 자, 아이디는 자, 페인트 보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네요. 아이디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화면에 페인트 보드라고 하는 게 보이는지를 한번 보고요. 우리가 일단은 PC니까요. 마우스로 한번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선이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그려지는지, 메커니즘이 뭔지. 자, 우리가 터치했을 때 다운부터 시작해서 무브, 그 다음에 업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계속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게 호출되는데 그때마다 이전 포인트와 지금 포인트를 선으로 연결해 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 계속 이걸 반영해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밸리데이트를 해주면 되고 그럼 얘가 화면을 다시 그린다는 거예요. 화면이 굉장히 빨리 다시 그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시 그려지는 거를 느끼기도 전에 우리가 화면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페인트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페인트보드에 이제 잘 보면 우리가 빨리 막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에뮬레이터 또는 실제 단말의 성능에 따라서 이게 좀 튀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게 곡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그려지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부드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점을 이용해서 패스라고 하는 걸로 만들고 그걸 그리면 얘가 부드럽게 곡선도 같이 그릴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베스트 페인트 보드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여러 개의 점을 패스 안에 넣어서 어떤 부분은 곡선으로 같이 그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반영을 하면 여러분이 실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페인트 보드 또는 사인보드, 사인패드 같은 그런 기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페인트 보드 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